앞에서 고레인저의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고레인저, 슈퍼전대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항상 후원해주시는 곽태근, 코코팜, 럭키둥이, 웅웅, 이호영, 채키리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렌자, 그 탄생의 비밀. 슈퍼전대의 역사는 가면라이더의 뒤를 잇는 새로운 히어로 시리즈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는 1971년에 방송 시작했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당시 만화고 게임이고 애니메이션이고 가면라이더의 이야기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특수 촬영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까요? 이후 다양한 특촬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특촬하면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 작품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방영 연도별로 시리즈화가 된 걸 기준으로 보자면 1966년 울트라맨 츠브라야 프로덕션 TBS 테레비, 1971년 가면라이더 토에이 마이니치 방송, 1975년 비밀전대 고레인저 토에이 NET-TV, 1982년 우주영사 갸반 토에이 테레비 아사히 ADK입니다. 이 시리즈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가면라이더 프로듀서였던 히라야마 토오루는 혼자 싸우는 라이더보다 여러 명이 모이면 더 멋있다. 고 생각했고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여러 히어로가 동시에 싸우는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명이었을까요? 당시 3명 팀은 아쿠마이저 3가 존재했고 4명은 죽을 사자 때문에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죽을사에 대한 얘기는 당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또 9명은 사이보그 009처럼 출연료도 많이 들고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딱 적당한 5명으로 의견이 모이게 됩니다. 원래는 5명의 라이더가 나오는 컨셉으로 기획되었고 오프닝에 고레인저가 바이크를 타는 장면도 가면라이더를 오마주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슈퍼전대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의견이 등장합니다. 기획에 참여한 이시노모리 쇼타로 선생님은 라이더처럼 복잡한 디자인의 히어로가 5명이나 동시에 싸우면 아이들이 구별을 못할 것이다. 이라고 지적했어요. 그 결과 디자인은 단순화되고 색깔이 강조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더 시리즈가 아닌 오리지널 작품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전대 시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슈퍼전대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현장 메인 프로듀서였던 요시카와 스스무는 가면라이더는 혼자서 괴인을 이기지만 고레인저는 혼자선 이길 수 없다. 여럿이 모여 힘을 합쳐 이겨야 한다. 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 원칙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듭니다. 가면라이더는 외로운 영웅, 슈퍼전대는 약한 영웅이지만 팀워크. 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팀워크 정신은 후배 슈퍼전대 시리즈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레인저는 어두웠던 가면라이더 분위기에서 탈피해 밝은 분위기를 가져온 덕분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 시청률이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오일 쇼크로 특촬물이 침체기에 들어갔던 시기인데도 최고 시청률이 무려 22.3%였습니다. 이 시청률은 당대의 다른 특촬물 중에서도 1위였고 역대 전대 시청률 중에서도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괜히 슈퍼전대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겠죠? 놀라운 점은 단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품의 기본 구성은 007 시리즈 같은 본격적인 첩보물들을 참고했습니다. 메인 각본가의 성향 덕분에 이해하고 보면 소름이 끼치는 블랙 코미디나 사회풍자도 작품 속에 들어가 있었죠. 다만 적괴인의 외형이 웃긴 디자인이었고 전투씬도 유머러스하게 연출되어 분위기의 괴리가 컸는데요. 이런 첩보극 파트와 유쾌한 전투의 갭을 즐기는 성인 시청자들이 지금도 비밀전대 고레인저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이런 참신한 설정과 높은 완성도에 힘입어 고레인저는 무려 2년이나 방영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84화라는 슈퍼전대 최장 방영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슈퍼전대 시리즈는 1년만 방영하고 후속작으로 넘어가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84화 기록은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촬 전체를 포함하면 초대 가면라이더가 2년 동안 98화까지 방영되었으므로 특촬 전체 최고 기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기간은 고레인저가 조금 더 깁니다. 하지만 초우주영사 갸반 인피니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고레인저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슈퍼전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대화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 히어로의 액션만 펼쳤는데 거대 로봇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가 약해지는 일 없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거대 로봇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최초로 히어로의 순직이 등장하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당초 키레인저를 맡았던 배우가 스케줄 문제로 잠시 하차하며 2대 키레인저가 등장하는데요. 1대 배우가 복귀하게 되자 2대 키레인저는 전투 중 순직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1대 키레인저 배우 하타케야마 바쿠님은 고레인저 작품 종영 1년 뒤 특수 최전선이라는 형사 드라마 촬영 중일 때 살자로 생을 마감했다. 립! 여기에 1대 키레인저 배우 하타케야마 바쿠님이 성소수자였고 이걸 멸시하는 사회상 때문에 그랬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기나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느 네이버 블로그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체인지맨이 초인기였고 플래시맨이 망했다. 파이브맨 때문에 슈퍼전대가 없어지려고 했다. 와 같은 루머라고 봅니다. 반면 작중에서는 사망한 캐릭터인 2대 키렌자의 배우 2대 키렌자 다루마 지로님은 2025년에 토쿄 슈퍼전대 행사에서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본 슈퍼전대 덕후들 사이에서는 과거 옐로의 저주라는 오컬트적인 소문이 퍼지게 된 것과 연관이 아예 없진 않다. 참고로 이름인 고레인저는 문자 그대로 5와 레인저를 합친 말인데 5보다는 고라는 어감이 좋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멤버의 이름도 아카빨강, 아오파랑, 미도 녹색, 키노랑, 모모 핑크식으로 색깔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파이브맨이라는 제목은 후에 15년 뒤에 지구전대 파이브맨에서 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광전대, 빛의 전사 마스크맨의 그레이트 파이브의 파이브도 결이 비슷합니다. 비밀전대 고레인저. 이지만 작품 타이틀에만 쓰이고 본편에서는 일절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팀 구호는 5명이 모여 고레인저. 주인공 리더의 컬러가 레드가 된 것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조사했을 때 빨강이 가장 많이 나와서 주인공의 컬러로 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혁신을 담고 있는 고레인저였지만 한동안 슈퍼전대 시리즈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이시노모리 쇼타로 원작이었던 고레인저와 제커 전격대는 토에이 자체 제작인 배틀피버 J 이후의 시리즈와는 별개로 취급받았었죠. 비밀전대 고레인저는 NETTV와 토에이 제작, 제커 전격대는 테레비 아사히와 토에이 제작. 제커 전격대부터 사실 토에이 자체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렌즈랑 이야기가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싸잡혀서 취급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면 제커 전격대 극장판에서는 라면 가이더, 아마존과 같은 다른 특촬을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에 잘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덤으로 이시노모리 쇼타로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본의 만화가이면서 특촬물의 원작자로 대표작으로는 가면 라이더, 사이보그 009 인조인간 키카이다 등 정말 많은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제자로는 마징가 제트, 게타로보 등의 작가인 나가이 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노모리 쇼타로님 원작이라는 점도 아마 팬들이 구분하기 위한 구분선으로 둔 게 아닐까 싶네요. 배틀피버 J부터는 원작이 야치대 사부로로 변경됩니다. 원작자가 누구인가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인물명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토에이의 프로듀서 팀을 아예 묶어서 야치대 사부로라는 가상의 인물로 등록하기 시작하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원래 PD였던 히라야마 토오루가 프로듀서한테 전화 재촉을 했을 때 했사옵니다 야테푸 아무거나 해보자 난데모 야테미요 에서 따온 명령어 해보아라 야테미로 로 바뀐 것이 유래라고 꺼무위키에 써있습니다. 이후 미르전대 타임레인저 등 후속작에서 선배 슈퍼전대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편입되는 낌새가 보이더니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와 굉경전대 보우켄저 기념 로고에 포함되며 공식적으로 슈퍼전대 시리즈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작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서는 고레인저의 리더 아카레인저가 레전드 대전에서 모든 슈퍼전대 멤버들을 통솔하는 대장 역할을 맡아 그 기념비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레인저부터 쭉 봐오시던 분들께는 더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슈퍼전대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것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모든 역사를 시작한 작품 비밀전대 고레인저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 특철 박사와 웹사이트, 위키 등 다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특철 리뷰는 폭상전대 붐붐정, 파워레인저 붐붐포스. 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모바일이라면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